자, 유산균인데요. 유산균은 파스테르 아시죠? 이 파스테르가 발견을 했어요. 1858년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 몸속에 어떤 유산균이라는 게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린애의 변은 왜 이렇게 시큼한지, 그죠? 그리고 연세 드시면은 유산균이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변비가 생기는데 왜 그런지 이걸 이유를 몰랐다는 거죠. 근데 유산균이라는 건 이제 발견을 했고 파스테르가. 그리고 1907년에 메치니코프가 이제 파스테르의 유산균을 이제 연구를 한 거죠. 해보니까 불가리아 사람들이 장수를 누리는데 이런 유산균 발효유 그분들이 양젖이나 이런 걸 짜가지고 그걸 발효를 시켜서 요구르트 같은 걸 막 먹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장수를 하시는데 보니까 뭐 산 좋고 물 좋고는 다 기본인데 이분들이 유독 장수를 누리는 이유가 유산균 때문이다. 유산균이 왜? 장 건강을 지켜주더라. 그러니까 우리 몸속의 뿌리에 해당되는 장 건강을 지켜주다 보니까 생명이 장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조건이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메치니코프가 굉장히 유명해진 거고 유산균이 이때 어, 장수에 굉장히 기여를 할 수 있구나 하는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식약처가 인정한 유산균의 기능은 유해균, 유산균 정식, 유해균 억제, 그죠? 유산균 정식이 돼서 유해균을 억제하고요.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외에도 굉장히 유익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자, 유산균은 장내 세균수가 100조 개가 있고요. 우리 유산균, 유해균 다 합해가지고 100조 개 정도 되는데 우리 인체 세포수가 60조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세포수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몸은 이 유산균과 유해균, 이 세균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균 무게가 약 1kg 정도 된다고 하고요. 사람 분비의 3분의 1은 장내 세균이고 건강한 장에는 유익균이 25%, 유해균이 15%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중간균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유해균이 많아지면은 중간균이 유해균 편을 들어버리고 유익균이 많은 요 상태가 되면 유익균 편을 들기 때문에 요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면역 세포의 70%가 장에 존재를 한다. 그래서 면역력이 좋은 장수마을을 보니까 유산균 총수가 도시보다 훨씬 많더라는 거죠. 이게 훨씬 한 3배 이상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유산균 총수가 굉장히 장수에 영향을 끼친다. 유산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락토바실러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젖산을 생성하는 균이다 해서 락토바실러스라고 하고요. 이게 막대처럼 생겨요. 바실러스가 막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막대처럼 생겼죠, 이렇게. 그러니까 막대처럼 생긴 젖산을 유발하는 생성하는 균 이런 이제 뜻이죠. 면역력과 항균력 강화에 효과를 주고요. 소장에 주로 서식한다고 합니다. 소장에. 그래서 과민성 설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면역력을 올리고 싶어 그러면 락토바실러스가 들어있는 어떤 제품을 드시는 게 좋고요. 비피더스균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비피도라는 게 뭐냐면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Y자 형태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균이. 그러니까 비피도 박테리움 이런 식으로 어, 이제 부른 거죠. 대장에 주로 서식을 하고요.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변비가 있다 그러면 비피더스균, 우리 비피더스라는 그 요구르트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면역력을 높이고 싶은데 비피더스가 들어있는 균이 들어있는 걸 먹는다. 그럼 크게 효과가 없겠죠. 그러니까 또 내가 변비가 있는데 락토바실러스가 있는 것만 먹는다. 그럼 또 별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신생아 장내 세균의 90%가 비피더스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큼해요. 애기들 변을 보면. 자, 애터미 유산균에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랩토코커스에서 요거는 다른 유산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건데 애터미 유산균은 또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12종의 애터미는 들어 있고요. 자, 그래서 애터미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 친생 유산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 플러스였는데 원래는 10종류였어요. 그러니까 10 플러스죠. 근데 12종류로 그냥
종류를 더 넣어줬는데 그냥 가격 그대로 이렇게 또 한 거예요, 원래는. 예.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시고요. 자, 애터미 프로바이오틱스 진생 유산균 같은 경우는 한 포당 30억 CFU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자, 미생물학에서 집락 형성 단위라는 게 있는데요. 콜로니 포밍 유닛 해서 CFU라고 합니다. CFU.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제품을 넣었는데 이걸 다 셀 수가 없잖아요.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단위를 딱 정해서 그 안에 몇 마리 정도가 있느냐 봤을 때 우리가 요 애터미 같은 경우 30억 CFU가 있다. 그 단위 안에 30억 마리가 들어있더라는 것이죠. 요거를, 어, 이제 30억 마리가 들어있으니까 30억 마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산균 투입량이 아니고 유효기간 내에 잔존하고 있어야 하는 보장균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0억 마리 넣어놨어요가 아니고 30억 마리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산균은 일단 딱 넣는 순간부터 해서 죽어요. 얘들은. 얘들 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죽어나가기 시작하다가 내가 먹었을 때 효과가 있으려 그러면은 최소 이렇게 어떤 10억 마리 이상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가. 근데 이걸 우리 100억 마리 넣어놨어요. 200억 마리 넣어요. 근데 이게 검증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런 CFU 단위로 해서 보장균을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나중에 테스팅을 했을 때 30억 마리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 유산균은 뭡니까? 30억 마리는 무조건 넘고 50억 마리가 될 수도 있고요. 100억 마리가 살아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장균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식약처에서는 100억 마리 이상은 표시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최대가 100억 CFU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00억 마리 정도를 넣었기 때문에 30억이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억 마리 정도를 넣어놔야 30억, 40억, 50억, 60억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니네 유산균 몇 마리 넣었어? 그러면 30억 마리 넣어놨어가 아니고요. 300억 마리를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유산균 정식, 유해균 억제, 그리고 배변 활동 원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식약처에서 이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자, 이렇게 12종류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유산균마다 이렇게 효과를 내는 그 어떤 어, 효과가 좀 다 달라요. 체중 감소, 아토피 개선, 장질환, 변비, 설사 개선, 또 뭐 콜레스테롤, 면역 질환 개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종류의 12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종합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요 3번하고 9번, 10번 같은 경우는 어, 3번하고 9번 같은 경우는 코팅이 특허 공법으로 제조가 됐고요. 요 10번 같은 경우 또 특허균주 요게 이제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들어보셨죠? 프리바이오틱스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유산균의 먹이인데요. 자일리톨, 말토덱스는 요게 이제 식이섬유고요. 올리고당, 그리고 올리고당 요런 게 프리바이오틱스 종류들이거든요. 요런 것도 같이 넣어놨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산균하고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들어있는 종합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틱스 따로 드실 필요가 없다는 거 괜히 거기다 돈 쓰지 마세요. 자, 그리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풋사과 애플페논입니다. 야생 풋사과를 사용을 했고요. 폴리페놀 함량이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일반 사과보다는 풋사과 추출물을 이렇게 썼고요. 풋사과 250배 농축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 두 포에 풋사과 45개를 추출한 그런 폴리페놀이 함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거죠. 45개를 어떻게 먹어요? 근데 요거 두 개 먹으면 풋사가 45개 먹은 용량이 된다. 그래서 이걸 12주 정도 이렇게 석 달 정도 먹었더니 체중 감소, 허리둘레 감소 이런 다이어트 효과가 굉장히 있고 4주 후에도 섭취 중단 후 4주 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더라. 그래서 칼로리 걱정하지 말고 다이어트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스틱형이고 맛있어요. 사과 맛이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거 또 맛내려고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우리는 무원칙이죠. 합성 향료 안 넣습니다.
터마신 MSM인데요. 이거 두 가지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터마신은 강황 추출물이고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MSM이 또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주로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오전에 두 개, 오후에 두 개 이렇게 강황 추출물과 셀렌 정제가 들어있는 게 오전에 드시고 뒤에 있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요거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MSM인데 이거는 오후에 드셔라. 그럼 뭐 이게 바꿔 먹으면 안 되냐? 바꿔 먹어도 돼요. 나는 오른쪽부터 먹을래. 뭐 그러셔도 돼요. 이거 상관없어요. 한 번에 다 먹으면 안 돼요? 물어봤거든요, 제가. 이거 다 먹어도 된대요. 대신에 이제 부담되겠죠. 이게 알이 네개씩이나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눠서 드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뭐, 이렇게 왼쪽부터 드시든지 오른쪽부터 드시든지 그거는 뭐 판단하시라는 것이죠. 그 강황 추출물이 있는데 크마신인데요. 이걸 추출하려 그러면은 강황 원물 600kg를 짰을 때 크마신 0.0305kg 엄청나게 많은 강황 원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겠죠. 그죠? 자, 요렇게 이제 제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먹었을 때 인체 실험을 해보니까 관절 통증이 감소하고 관절 마찰은 딱딱거리는 거죠. 그리고 관절 삼출모, 관절에 이렇게 무릎에 물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감소가 되더라. 예, 이게 터마신이요. 그리고 이런 특허 등록, 코시어 인정 이런 인증을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MSM이 있는데 요거는 메틸 메틸 설포닌 메탄의 앞 글자만 떼가지고 MSM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황화합물이에요. 예, 식이요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추출해가지고 이제 제품화를 한 건데 이 제품을 먹었을 때 무릎 골관절염 증상 있는 사람이 개선이 되더라. 통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개선이 되더라 하는 게 지금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MSM 이게 이제 면역력 개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MSM이 그래서 MSM만 따로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셀렌도 함유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더마신 MSM과 같이 드셨을 때 이렇게 효과를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트리플 프로틴인데요. 요거는 슬림바디 쉐이크하고 쉐이크도 단백질인데 이건 또 왜 나왔냐? 이거는 순수 단백질만 들어있어요. 예. 아까 슬림바디 쉐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곡물도 들어있고 이제 곡물도 들어있고 한데 이거는 순수 단백질만 주로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 어우러져 있다. 아까 슬림바디 쉐이크는 식물성 단백질 위주인데 이건 동물성 단백질도 들어있다. 카제인, 칼슘, 단백질 그리고 분리유천 단백질이 동물성이고요. 분리대도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에 이제 근감소증이 생길 수 있는데 골절, 당뇨, 심혈관 질환, 암 이런 부분들이 근감소증으로 인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데요. 암은 왜 생기냐? 이 근육이 부족하면은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가둘 수 있는 근육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몸이 차가워지면은 암이 더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암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매, 폐렴, 당뇨, 척추 후만증 이런 질병과도 근감소증이 연관이 있고요. 단백질이 부족한 그런 근감소증은 요실금이나 골다공증에도 영향을 미치고 폐렴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근감소증이 있다 그러면 사망 입원 위험률이 5배가 증가하고요. 남성은 5배, 여성은 2배 이렇게 증가가 된다는 게 전세대에서 노인 65세 이상 노인 3천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봤을 때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거죠. 근감소증이 생존율과도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백질을 보충해서 먹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근육을 이루는 주 요소가 단백질이니까 주로 연세가 드시면 근감소가 생기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예전에 자주 먹었던 뭐는 고기나 이런 거를 좀 덜 먹게 되죠. 그리고 먹으면 딱 더부룩하고 이러니까 덜 먹게 되니까 단백질 섭취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유청 단백질, 대두, 카제인 순서대로 이렇게 배합을 잘 해가지고 빨리 쓰일 거는 유청 단백질에서 빨리 쓰이고 천천히 또 이렇게 천천히 흡수가 되게끔 하는 데는 또 대두나 카제인
단백질에서 또 뽑아 쓰고 해서 나머지 남는 거는 단백질은 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배합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에 좀 부족한 것들, 이것들을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이렇게 보충을 해주는.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야 되거든요. 단백질이 분해되면은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이 생기는데 곡류에 부족한 거, 콩류에 부족한 걸 또 동물성 단백질이 채워주고 서로서로 이렇게 보충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제품 트리플업 프로테인의 가장 큰 어떤 특징은 뭐냐면 아미노산 스코어가 125점 이상이라는 것이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으려 그러면은 아미노산 스코어가 85점 이상이면 되는데요. 거기에 140% 업이 돼 가지고 125점 이상이기 때문에 최고급, 네, 정말 최고급의 단백질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랄 인정 이런 non GMO 다 받았고요. 고품질의 유청 단백질, 그러니까 풀 먹은 소에서 단백질 그 우유를 추출해서 분리유청 단백질을 만들었다. 자,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맛이 정말 좋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단백질을 먹으면은 좀 맛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유에 타서 드세요, 두유에 타서 드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는 블랙 그레인 믹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심청수에 그냥 넣어도 두유 맛이 나요.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맹물에 또 생수에 그냥 이렇게 드셔도 된다. 자, 애터미는 어떻습니까? 무첨가죠, 무첨. 향료 무첨가 이런 어떤 무첨가. 우리 건강하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 맛 때문에 무슨 향 집어넣고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이런 걸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애터미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트리플업 프로틴하고 슬림바디 쉐이크하고 밸런스 라이프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 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10g당 이렇게. 왜냐하면 단백질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거의 10g당 가격은 거의 비슷한데요. 아미노산 스코어가 125점 이상이기 때문에 저는 트리플업 프로틴을 선호를 합니다. 자, 요런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각자의 어떤 취향에 맞게끔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리플업 프로틴 같은 경우는 환자들 있잖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필수적으로 좀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왜 꼭 드셔주셔야 되냐면은 그냥 가만히 사람이 누워 있으면요. 병원에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근감소가 되거든요. 근육부터 빠져요. 그러면 침대에 오래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걸어보라 그러면 못 걸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근데 병원에 있으니까 먹는 게 부실하잖아요. 병원 밥 그렇게 먹어야 되니까 맛도 없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 트리플 프로틴을 꼭 드시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소화 흡수를 하는데 아미노산 스코어가 높은 걸 드시게끔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대 이상, 5, 6, 70, 8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 트리플 프로틴을 꼭 추천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과 직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 루테인과 총지아잔틴 앤 아스타잔틴 요 세 가지가 같이 다 들어있는 게 루아잔틴이에요. 그러면 황반 건강, 자, 이건 아까 루테인 관련해서 이제 했고, 눈의 피로 개선까지 요거 한 알로 가능하다. 그래서 사중 복합 기능성이다.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 추출물이 있고요. 그리고 아스타잔틴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요게 추가가 된 거죠. 근데 여기 지아잔틴은 또 뭔지 이런 거 하나 또 알아볼게요. 자, 루테인은 망막이 있었죠. 이렇게 망막 눈이 이렇게 있으면 루테인은 황반 주변부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지아잔틴은 황반 중심부에 있다. 그러니까 지아잔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붙어 있는 게 무아잔틴이다. 그래서 황반 색소 밀도 유지, 황반 변성, 위험 감소, 시각 능력 개선, 눈부심 개선에 요 두 가지를 드셨을 때 좋다는 것이죠. 루테인 하나만 드시기보다는 같이 들어있는 거를 드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 추출물을 보면 황반색소 밀도 개선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효과적으로 밀도가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루테인 지아잔틴을 함께 섭취했을 경우에 시각 능력 같은 경우가 루테인 하나만 먹었을 때는 8.9% 개선인데 시각 능력이
두 개를 같이 루테인 지아잔틴을 같이 드셨을 때는 12.1%로 더 좋은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루테인 지아잔틴을 같이 있는 이 제품을 드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스타잔틴이라는 게 이제 추가가 되어 있죠. 요거는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미세 조류에서 추출한 아스타잔틴을 넣어놨는데요. 이게 이 아스타잔틴을 넣었을 때 눈 조절 기능, 헬리코박터 감염, 뭐 유방염 치료, 소화불량 치료, 뭐 여러 가지 그죠? 체지방 감소, 사람한테 좋은 어떤 영양소가 아스타잔틴인 것 같습니다. 아스타잔틴을 먹었을 때 망막으로 가는 혈액 공급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아스타잔틴 섭취하고 눈 초점 개선하고 관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혈류 개선을 해주다 보니까 눈 피로도가 54%, 초점 조절력이 64%나 증가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 중풍을 막는 아스타잔틴이다. 이게 이제 별명이죠. 그래서 여기 아스타잔틴이 눈에만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비타민 C의 65배, 베타카로틴의 54배, 루테인의 47배의 항산화력이 있다 보니까 눈 염증 물질과 활성산소 제거를 해주고요. 뇌혈관 염증 물질 활성산소 제거. 그래서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요. 이게 눈 노화 개선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몸에 인체에 좋은 영향을 이렇게 끼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테인 지아잔틴이 어떻게 들어있냐면은 루테인이 18.18mg 들어있고요. 총 지아잔틴이 1.82mg 들어있고요. 아스타잔틴이 4mg 들어있어요. 요렇게 들어있는 게 루아잔틴이다. 그리고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당귤나무, 이거는 항산화에 도움을 주고요. 베리, 그죠? 이것도 시력 보호에 좋죠. 그리고 히알루론산, 안구건조증 개선, 그 보라지 종자유, 혈중 혈행 개선, 구기자, 또 노안 방지, 시력 보호, 결명자, 이거 뭐 눈에 좋다고 많이 먹죠. 요런 6가지 부원료도 같이 들어있다. 그리고 100% 식물성 연질 캡슐이라서요. 부담이 없습니다. 논 GMO고요. 파워비타 에너지는 많은 분들이 비타민 미네랄을 또 음료수처럼 이렇게 먹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19종의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우리 멀티비타민 23종이었는데 19종의 비타민 미네랄 들어있고 여기는 거의 비타민 C만 300%고 나머지는 권장량의 100%만 딱 넣어놨어요. 그래서 왼쪽은 비타민 미네랄 스틱이고요. 여기는 이제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고 오른쪽에는 요 빨간색에는 이제 파워 에너지를 내는 그리고 이제 저 힘을 내는 과산화 추출물이라든지 타우린은 이제 바카스 원료죠. 아미노산 혼합제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있고 하는데 주황색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혹시 카페인을 타시는 분은 요걸 떼고 요것만 떼가지고 드시기 바라고요. 저녁에 혹시 뭐 한 오후나 또 저녁에 드시는 건 조금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인 타시는 분들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원료들이 또 레몬부터 해서 뭐 강황 추출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청량한 비타민 음료처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찬물에 타서 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름철 다가오잖아요. 이럴 때 얼음물이나 아니면 탄산하고 같이 섞어 드셔도 정말 맛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멀티비타민하고 비교를 해보면 종류가 다르고요. 이거 종류가 멀티비타민이 더 많고, 그리고 영양 성분이 파워비타 에너지 같은 경우 100%에 맞춰져 있고, 멀티비타민 같은 경우는 좀 충분하게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밀크시슬은 실리마린 성분이라는 부분이 간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홍경천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홍경민 동생이 아니고 홍경천이라는 물질이에요. 요건 이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 요 두 개가 이제 핵심 성분입니다. 요게 실리마린 그러니까 밀크시슬을 먹었을 때 간 손상이 덜 되더라. 그죠? 간 손상이 덜 된다는 게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코르티졸, 그죠? 코르티졸이라고 그 스트레스 있죠. 홍경천을 먹었더니 스트레스가 좀 감소가 된다. 그게 뭐냐면 코르티졸이 반응이 감소가 된다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한다. 이게 이제 밀크시슬과 홍경천의 이제 기능성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TV에 나왔는데 이분은 한 달에 하루 이틀 빼놓고 다 술을 드셨대요. 예, 그랬던 분이라서
간 경변이 생겨가지고 이제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이렇게 얼굴이 시커매지고 이랬던 분인데 지금 그때 아, 그 저기 간 수치가 606. 예. 이게 이제 40이 적정선인데 몇 배입니까? 열 몇 배예요. 열 몇 배. 이만큼 간 손상이 엄청나게 심했던 거죠. 그랬는데 지금 15예요. 완전 정상이죠. 이게 이분이 많이 드셨던 게 밀크시슬을 많이 먹었더라. 그래서 간경변 환자의 60%가 회복 증상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밀크시슬을 좀 많이 드시라 그러세요. 두 개가 이제 기본인데 두 개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두 개 먹는 거고요. 좀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많이 드시게끔 실리마린이 밀크시슬이고요. 로자빈이라고 되어 있는 게 홍경천 성분입니다. 자, 삼은 종류가 인삼이 있고 인삼 아시죠? 인삼은 인공적으로 이제 요런 데 재배를 해요. 이렇게 음지를 좋아하잖아요. 그 신만이들이 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씨를 가져와 가지고 이게 심어 가지고 인삼 우리 많이 나는데 금산 뭐 이런 데 많죠. 수삼은 뭐냐면 이걸 이제 수분이 있는 상태가 캔 거 그대로. 그러니까 인삼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삼이 그냥 수삼인 거죠. 요거를 껍질을 벗긴 뒤 말린 게 백삼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얀 삼이 있고요. 요거를 수삼을 그냥 쪄서 말린 게 홍삼이죠. 쪄서 말리면은 빨갛게 되니까 홍삼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껍질을 벗겨가지고 백삼이 되는 거고요. 산양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이건 씨 뿌려가지고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재배하는 게 아니고 인삼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규정하는 산지가 있어요. 아무 데나 뿌리면 안 돼요. 그 산지에 뿌리고 인공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뿌리고 자연적으로 그냥 발화할 수 있게. 그러니까 산삼처럼 뿌리 심한 사람이 뿌렸을 뿐이지 산삼인 거죠. 산삼. 근데 이 삼씨앗 발화율이 3% 이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라기가 힘든 거죠. 이게 인공적으로 해도 잘 자랄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농약도 엄청 친답니다. 인삼에. 근데 이 산양삼 같은 경우는 거의 산삼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진세노사이드가 인삼사포닌. 그러니까 사포닌은 비누 거품 같은 걸 이야기하죠. 사포가 이제 옛날에 그 비누를 사포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라틴어까지 알아요. 사포. 그죠? 사포 가져와봐라 이랬는데 그게 비누였어요. 그게 왜 그러냐? 거품이 난다고. 그죠? 사포닌, 우리 그 홍삼 넣어가지고 물 탁 이렇게 흔들면 거품이 착 나대. 그걸 이제 사포닌인데 인삼 사포닌을 진세노사이드라. 그래서 요거는 32가지 종류가 있는데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를 가지고 성분 표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건 항암, 간보, 항염증 그 외에도 RG2, RB2, RH2, RE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다 하기는 그러니까 RG1, RB1, RG3의 합 가지고 따져보자.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따져보자 한 게 지금 우리 식약처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자, 에테미 홍삼단이 있는데요. 요 진세노사이드 합이 20ml다. 20ml라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20ml는 20ml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이거. 다른 거하고 나중에 비교해 드릴게요. 자,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소판 응집을 통한 혈액 흐름.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죠. 기억력 개선.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항산화, 다섯 개. 다섯 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홍삼이에요. 이거는 식약처에서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홍삼단의 기능성이 이 다섯 가지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홍삼단의 특징이 뭐냐면 알갱이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수분이 없어요. 보통의 우리 이런 홍삼을 먹으려 그러면은 좀 찐득한 뭐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먹는 그런 거였거든요. 거기에는 홍삼 이 성분은 65%고요. 나머지는 물 그리고 다른 어떤 성분들을 넣어가지고 찐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삼 100%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산화가 돼요. 물이 증발하고 또 이게 공기를 만나면 산화가 되는데 이거는 100% 완전 분말 형태로 말려버렸는데 안에 텅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고 잘 녹더라. 이게 특허입니다. 이게 특허. 이게 특허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알갱이 형태로 생겼잖아요. 미세 캡슐화 기술이에요. 요게 입자
굉장히 이제 작고 그리고 굉장히 가볍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물에도 잘 녹아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기 정말 편하죠. 정말 획기적인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애터미에서 이제 홍삼단이라는 그 우송대학교 그게 벤처에서 요걸 개발을 했거든요. 요걸 이제 인수를 한 거죠. 애터미에서. 그래서 애터미 회사로 이제 자회사로 만드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특허고요. 초미세 홍삼 분말을 이용한 홍삼 농축액 100% 20ml고요. 다섯 가지 기능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홍삼하고 해모임을 같이 섭취하시면요. 상승작용이 발생한다고 우리 변명우 박사님이라고 원자력 연구원에서 화장품 개발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애터미 화장품, 초기 애터미 화장품 개발하신 분하고 그분의 아드님이 계세요. 요분은 이제 일찍 좀 돌아가셨는데 두 분이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홍삼하고 해모임을 같이 먹었을 때 더 면역세포 활성화가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드셔야 되겠어요? 홍삼하고 해모임하고 같이 드시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근데 홍삼 농축액 우리가 맨날 이렇게 보면은 인삼꽃이나 인삼내두 이런 원래 사용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넣어가지고 홍삼 제품으로 팔아가지고 그죠? 팔아가지고 29억 정도 팔아가지고 적발되고 또 뭐 여기 홍삼으로 쓸 수 없는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 이런 걸 한약방에서 가져와가지고 홍삼인 것처럼 해서 팔고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터미가 뭐예요? 4년근 홍삼 100%입니다. 그죠? 이 100%.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고요. 다른 데서 어디 이상한 거, 그, 물 섞었는지 뭐 섞었는지 그런 거 모르는 거, 뭘로 했는지 모르는 거, 그런 거 드시지 마시고, 100% 홍삼으로 나와 있는 홍삼당 꼭 드시기 바랍니다. 자, 홍삼은 여러분 당뇨 치료제나 혈액항 응고제 이렇게 약 드시는 분들은 너무 과하게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섭취에 주의하시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혈당 강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 먹었는데 당뇨 약을 먹었는데 홍삼을 또 드시면 혈당이 너무 저혈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응고제, 항응고제, 응고되지 말라고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먹고 있는데 홍삼이 피를 더 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해서 드셔라. 약하고 좀 비켜가서 한 몇 시간 뒤에 드시든지 약 드시고 난 이후에 그렇게 드시든지 하시라는 것이죠. 자, 오메가3가 부족하면은 피부 트러블이 생겨요. 이런 피부들 있죠. 자꾸 트러블이 나온다든지, 알레르기가 나온다든지, 왜 이렇게 가렵지, 또 왜 이렇게 트지, 갈라지지, 이거 오메가3 부족이라는 거죠. 머리카락이 이렇게 푸석푸석 하다든지, 갈라진다든지, 손톱, 발톱이 이렇게 잘 깨진다든지, 잘 부서진다든지, 수면 장애가 있다, 집중력이 좀 저하되고 우울증이 있다, 안구 건조증이 있다. 제가 안구 건조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메가3를 좀 많이 먹고 괜찮아졌어요. 몸에 염증도 올라가고 염증도 올라가니까 면역력 떨어지죠. 면역력 떨어지니까 통증이 많아요. 아이고, 막 여기저기 쑤시고 막 아파요. 예. 비만 발생, 생리증후군이 또 심해지고요. 수족냉증, 손발 차가운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피가 부족인데 피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기름 성분이 기름기가 부족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이렇게 부족할 때 많은 이런 증상들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RTG 오메가3가 나왔는데요. 그 오메가3, 우리 알래스카 이 오메가3가 뭐가 다르냐? 자, 일단은 RTG형이다. TG형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돌아갔다는 거. 그 돌아갔는데 왜 옛날 방식, 옛날에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푹푹 삶았어요. 그게 이제 TG형이에요. TG형. 푹푹 삶아니까 어때요? 우리가 고기에 좋은 기름도 있지만 안 좋은 기름도 있잖아요. 그냥 그 우리가 이제 불포화 지방을 먹는 건데 안 좋은 기름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같이 먹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옛날 오메가3였는데 그거 불순물 좀 제거합시다. 포화 지방 그 몸에 안 좋은 건 좀 제거합시다 해가지고 에탄올 가지고 포화 지방산을 제거한 게 22형이에요. 22형. 요거 순도도 높죠. 요게 이제 알래스카 이오메가3가 22형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 요거를 이제 먹어봤더니 자, 순도는 높은데 흡수율이 좀 저하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탄올을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에탄올을 안 쓰는 거죠. 안 쓰고도 불포화 지방만 딱 이렇게 추출을 하는 불포화 지방만 딱 추출하고 포화 지방은 제거가 되는 그러니까 TG형인데 TG형의 단점이었던 포화 지방을 제거한 그런 TG형 그러니까 RTG형이 되는 거예요.
요 RTG형이 되니까 흡수율이 높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흡수율이 이렇게 이용률이 높더라. RTG형이 제일 높더라. 이희형보다 높더라.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RTG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EPA, DHA 총합이 600인데요. 알래스카 이오메가3는 700이죠. 작네요. 작지만 흡수율이 더 높더라. 하루에 두 캡슐 먹는 거고요. 기능 성분은 똑같습니다. 자, 의액부터 정제까지 원스톱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 잡아가지고 그냥 조금 묵혀놓으면 이게 썩잖아요. 그럼 기름도 산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아서 바로 요 바닷가 바로 옆에 공장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바로 그냥 신선한 기름을 이제 짜내더라. 그래서 여기는 엔초비라고 요쪽 그 남아메리카 쪽에 있는 칠레 연안에 있는 쪽에 있는 멸치 같은 거예요. 멸치인데 굉장히 큰, 그러니까 우리나라 멸치 생각하시면 안 되고 멸치인데 굉장히 좀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엔초비 단위로죠. 그러니까 이 엔초비만 쓴다.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소형 의류를 자꾸 하냐면요. 중금속 때문에 그래요. 중금속에 오염된 예를 들어서 연어라든지 정어리나 바다 표본 물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뭔가를 이 생선을 먹고 살잖아요. 이 먹고 살면서 얘들이 중금속에 오염된 어류를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축적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기름을 짰을 때 우리 몸에 잔류돼 가지고 그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류만 먹고 사는 중금속에 오염 안 돼 있는 조류만 먹고 사는 그런 이제 어종을 자꾸 택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엔초비예요. 엔초비. 우리 애터미는요 유전자 감시까지 해가지고 그 기름을 짰는데 이게 뭐 잡어 뭐 정어리도 넣고 뭐 고등어도 넣고 그리고 엔초비 조금 넣고 해가지고 엔초비입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유전자 검사까지 다 한답니다.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엄선한 원료다. 그죠? 식물성 캡슐입니다. 이거는 알래스카 이오메가3는 동물성 젤라틴인데요. 요 알티지 오메가3는 식물성 캡슐입니다. 자, 비타민이 들어있고요. 요것도 소형 쌓여 있습니다. RTG 오메가 3하고 알래스카 이 오메가 3가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요 비슷해요. 550ml고 510ml고요. 그리고 가격이 이제 RTG 오메가 3가 조금 비싸죠. 비싸지만 그래도 나는 그냥 좀 오메가 3를 좀 많이 먹을래 하시는 분들은 알래스카 이 오메가 3 드시고요. 그래도 나는 흡수율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좀 증상을 좀 더 빨리 개선하고 싶다. 그러시면 RTG 오메가 3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이제 RTG 오메가 3를 선호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에 두 알, 그죠? 두 알 뭐 드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냥 두 캡슐, 우리가 두 캡슐 같은 경우 이제 RTG 오메가 3가 600ml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두 캡슐은 이제 그냥 우리가 큰 증상이 없는 분들이 두 캡슐 드시는 거고 내가 뭔가 중성 지방이 좀 많대요. 혈행이 개선돼야 됩니다. 안구 건조가 있어요. 기억력 개선을 좀 하고 싶어요 할 때는요. 더 많이 드셔야 돼요. 얼마까지? 2g까지입니다. 2g까지. 2g까지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RTG 오메가3 기준으로요. 7캡슐이에요. 그러니까 7캡슐까지 드셔도 되는 겁니다.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금액적인 부분에서 좀 부담이 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정상을 빨리 개선하고 싶다 그러면 좀 많이 드세요. 요게 이제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권장해 준 거기 때문에 요 범위 내에서 드시면 됩니다. 자, 논이는 왜 먹어야 하냐면은 200여 가지 파이토케미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 성분 중에서 괜찮다고 하는 성분들이 프로제노닌, 스코폴로틴, 이리도이드, 폴리페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외에도 미네랄, 아미노산, 비타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몸에 좋은 것들이 논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요것 때문에 먹는 게 아니고요. 요것도 있지만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우리 몸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더라. 예전부터 많이 먹어왔던 겁니다. 자, 애터미에 이제 발효 논이가 있는데요. 이게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유기농 농장에서 직접 채취한 논이를 가져와서 원료로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국내 HACCP 기본이고요. 유기가공, 유기농 인증이라는 거죠. 자, 이거. 그리고 요 과정들, 우리 논의 같은 경우는 동남아나 이런 데서 이제 사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위생적으로. 그리고 냄새가 나가지고요. 아마 드셔보신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이제 한번 먹어보고 도저히 못 먹겠다 이래서 못 먹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먹어봤거든요. 근데 뭐 저는 먹어볼 만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은 똥 냄새 나가지고 못 먹겠대요. 자, 특히 또 인도네시아산이 이런 폴리페놀 함량이 높다고 합니다. 이게 나오는 나라에 따라서 또 이게 폴리페놀 함량이 좀 다르다고 하네요. 자, 우리 거는 인도네시아산이죠. 그래서 냄새 때문에 못 먹었던, 논이를 못 먹었던 분들이 너무 많은데, 아, 참 좋기는 좋은데 너무 냄새가 좀 안 좋아. 그래서 참 못 먹고 있던 분들이 애터미 제품을 드시게 되면은 잘 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1440시간 동안 발효, 그러니까 60일 동안 발효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동안까지 발효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겠습니까? 굉장히 비싸야 되겠죠. 그리고 2회 숙성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숙성 과정 동안에 냄새가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좋은 성분들이 더 우러나는 그런 이제 효과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합성 착향료나 방부제나 감미료 이런 거 안 들어 있고요. 이런 그 논이 특유의 어떤 그런 맛을 좀 이렇게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거 집어넣는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코코넛 슈가 깔라반시 그리고 AON, CD클럽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맛을 냈기 때문에 몸에 전혀 나쁜 성분이 없다. 자, 그래서 논이 냄새 때문에 못 드셨던 분들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고요. 요게 특허가 3건이 등록돼 있어요. 발효 논이를 포함하는 당뇨 예방 개선용 그리고 그러니까 당뇨 있으신 분들 드시면 좋겠죠. 남성 갱년기 증후군 예방에 좋더라. 그리고 알러지 예방 및 개선에 좋더라. 이 논의가요. 예. 그래서 요거를 우리 오로다고 강원대 또 한국식품연구원 이런 데서 공동 수행을 해서 이런 특허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논의는 이제 병 타입이 있는데 이 병 타입이 나왔는데 해외에 보내려고 그러는 게 이게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항공 운송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좀 막 던지잖아요. 그래서 깨지는 경우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섭취하기 쉽게 파우치로 좀 내주세요. 그래서 파우치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비싸죠. 자, 그냥 집에서 드실 때는 그냥 병 타입으로 드시고 좀 이렇게 선물용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나는 좀 편리하게 들고 다니면서 먹을래 하시는 분들은 파우치 타입으로 이렇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에 이제 박정남 사장님께서 논의 체험담인데요. 50대 초반의 남편분이 만성 알레르기 비염인데 재채기를 하면 아래 윗집에도 엄청나게 들릴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큰 소리를 풀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코를 풀지 않았다. 그리고 돈이 드시고 난 이후에 이런 알러지 예방, 당뇨 예방, 남성 갱년기 증후군 아까 있었죠? 이런 개선이 되는 어떤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염증, 그죠? 비염이잖아요. 그죠? 비염이 조금 개선이 된 이런 이제 제품 체험 감동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활진계곡가 있죠. 요게 이제 경옥고죠, 경옥고. 100% 국내산 원료라는 게 제일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그 시중에 경옥고 보시면 국내산 원료를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근데 국내산 원료는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생지왕, 인삼, 백봉령, 복밀 이게 이걸 이제 국내산으로 하려 그러면 굉장히 비싸겠죠. 경옥고의 효능에 대해서 이광현 박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코로나19 후유증, 지금 이제 롱 코비드가 많이 또 있잖아요. 계속 코로나 끝났는데 또 감기가 끝났는데도 계속 뭐 장기침이 난다든지 마른 기침이 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경옥고가 효능이 있더라. 면역력 강화, 만성 피로, 그리고 잔병 치레 달고 사는 아이들, 심신 안정, 뭐 조금 이게 불면증이라든지 신경 안정이 안 되고 공황장애, 화병 같은 경우 이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과 남성 갱년기 장애, 어르신 원기 회복. 그러니까 이 경호권은 좀 허약한 사람들이 있죠. 어, 뭔가 허약한 사람들이 드시면 좋은 산후 회복, 콜레스테롤 제고 뭐 이런 부분 심혈관 질환 예방도 이제 효과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좀 허약하신 분들이 드시면 참 좋더라. 애터미 이 활진기구는 여기 생지왕, 인삼, 백봉령, 복밀 요게 그 동의보감에 이렇게 요렇게 넣고 저렇게 넣어라 이게 비율이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요 그대로 요 비율 그대로 이제 넣었는데 착즙 그리고 미세화 공정 요런 걸 이제 현대화를 한 거죠. 이게
요게 이제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5일 동안, 5일이니까 120시간을 정성을 담아서 발휘해야 됩니다. 원래 3일 중탕하고 또 하루 저온 숙성하고 또 중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5일 정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혼자 하려 그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팔진기구 공장에서 이렇게 굉장히 정성을 담아서 이제 했고요. 특허받은 방법으로 생산한 복령, 그러니까 백복령인데 소나무에 이제 그 기생하는 버섯 같은 그런 이제 균이거든요. 요 균이 요 재료인데 요거는 이제 일일이 산에 가서 캐야 돼요. 산삼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귀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맨날 이제 신만이들한테 의존할 수가 없으니까 요 균을 소나무 그 뿌리 같은 데 이런 게 이제 넣어가지고 그 양식을 하는 거죠. 양식을 하는데 보통의 그렇게 양식을 한 복령 같은 게 재배한 복령 같은 경우는 좀 약효가 떨어진답니다. 근데 이 특허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양식을 하고 이렇게 재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품질이 산에서 캔 것만큼 품질이 좋더라라는 게 특허예요. 그 특허를 받은 제품을 쓴다 이겁니다. 자, 이분이 이제 자기 할아버님께서 뭐 고종 황제의 이제 어의를 지내셨던 분의 자손인데 이분이 이제 경호고를 만드는데 너무 힘들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생지왕 같은 경우 40kg를 짜야 3리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한 3리터 정도 이렇게 얻으려 그러면 40kg를 짜야 돼요. 그 즙을 짜야 된다는 게 굉장히 너무너무 힘들고요. 또 복령 같은 거 이런 거 빻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를 또 3일 밤낮 동안 불침번석하면서 이렇게 중탕을 해야 되는데 물이 너무 넘치면 이게 물이 들어가가지고 여기 그 경호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망치고 불이 너무 쫄면 이게 또 타버려요. 그러니까 물 조절, 불 조절이 너무 힘들어요.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노력이 많이 들어간 그런 이제 경호고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겁니다. 이게 복령인데 이 복령을 이제 이렇게 재배를 해서 하는데 굉장히 이제 품질이 우수하더라. 그래서 이제 특허를 받은 겁니다. 음선한 5가지 부원료, 이제 몸에 좋은 거, 도라지, 진피, 또 이렇게 기관지에 좋고, 그죠? 사삼, 산사, 황기 이런 거,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넣어놨고요. 그러니까 경옥고 같으면 단지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스틱형을 이렇게 숟가락 넣어가지고 이렇게 떠먹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거를 이제 들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게끔 스틱형으로 이렇게 현대화를 해가지고, 뭐 따뜻한 물이나 그냥 먹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경우고로 만들어 놨다. 이럽니다. 그리고 원래는 10g짜리였어요. 10g짜리였는데 12g으로 20% 정량을 했는데도 가격은 그대로 이렇게 이제 애터미에서 이렇게 정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경옥고 같은 경우는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700g 기준으로 25만 원 정도 이렇게 또 약국이나 광동 경옥고 같은 경우도 뭐 31분에서 25만 원 정도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일반적인 이런 이제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00g 대비 3만 5천 원이에요. 100g 대비 3만 5천 원, 300g이면은 한 10만 원 정도 가격이 이제 매겨지는 거죠. 그럼 애터미께 100g 기준으로 26,600원이고요. 300g 대비 79,800원이니까 싼 거죠. 싼데 중요한 이게 비교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 100g당 총 가격이나 총 가격이 얼마냐? 애터미께 이제 이렇다. 국산 원료냐? 애터미는 100% 국산인데요. 제가 이거 뭐 광동 경옥고를 뭐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 광동 이제 경옥고라고 나와 있는 게 약국에서 팔리는 게 광동 경옥고예요. 그래서 이걸 봤더니 자 이렇게 뭐 쭉 다 있는데 이게 국산인지 뭔지 표시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국산 원료로 이렇게 전공단 여기 생지환, 복령, 인삼, 꿀 요거를 만약에 국산 재료를 했으면은 막 대서특필 해놨겠죠. 뭐 국산 원료 뭐 이렇게. 근데 아마 그 표기를 안 한 거 보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애터미는 이제 국산 원료다. 그죠? 이걸 이제 좀 자랑하는 거죠. 원래 그러면 더 비싸야 되거든요. 그죠? 국산 재료니까. 자, 포인트가 누적되느냐? 약국이나 뭐 한방병원에서 포인트 줄 리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4만 PB나 주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나중에 수당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동의보감 원방 제조 방식 그대로, 예, 그대로 했다.
이걸 이제 비교 포인트로 해서 다른 거하고 한번 비교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롯의 나임정 그 박사님께서 이제 활진기고 요 개발하는데 참여를 하셨는데 해모임하고 같이 먹으면 좋대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순신 장군을 이제 예를 들면 해모힘이 큰 칼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균이나 어떤 세균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런 걸 확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해모힘은 이제 큰 칼의 비유가 되고 논이는 갑옷 그러니까 침투할 수 없게 염증 제거라든지 이런 어떤 방어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거고요. 활진기고는 전투를 수행할 체질 개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차려입어도 칼을 들 힘이 없고 갑옷을 입을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주는 게 활진기고다. 그러니까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해모힘, 활진기고, 논이 요 세 가지를 같이 드셔주시는 게 면역력 증강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이탈 컬러 비타민 C, 이제 비타민 C인데요. 여기는 비타민 C가 500mg가 들어있어요. 권장량, 그러니까 일일 식약처에서 권장량은 100g, 100mg이거든요. 근데 100mg은 솔직히 너무 턱없이 부족한 용량이고요. 한 500mg 정도는 일단 기본으로 드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비타민 C가 부족하면요. 비타민 C, 이렇게 C까지도 안 해도 어우, 쉬어. 이런 분도 있고요. 레몬, 귤, 뭐, 이런 거, 좀 신 거 있잖아요. 이거 딱 보면, 어우, 쉬어. 막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은 필히 비타민C가 부족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빨리 좀 드셔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 나중에 비타민C 해도 이렇게, 아이, 쉬어. 이러지 않습니다. 자, 5배 정도 들어있고요.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쓰고 남은 거는 온몸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광재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게 몸을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방광까지 청소하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얼마만큼 필요한지 얼마만큼 부족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좀 많이 먹어봐라. 그리고 자기가 너무 과하다. 그러면은 설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설사하면 그게 좀 너무 과한 거거나 그럼 좀 줄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결합 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에 필요하고요. 항산화 작용 통해서 유해산소, 그러니까 늙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철의 흡수에 필요하기 때문에 꼭 드셔 주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외부에서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몸 안에서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비타민 C를 안 먹으면 우리가 병이 생기죠. 자, 7가지 부원료들이 들어있고요. 자, 망고 맛입니다. 망고 맛. 그러니까 너 참 상큼해요. 이게 여러분들 비타민 C 원액 그러니까 그냥 분말로 비타민 C 어떤 맛 같은 거 없는 거 진짜 원액 한번 드셔보셨어요? 못 먹어요. 왜? 써가지고 너무 써요. 예. 그거는 진짜 못 먹거든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근데 우리 거는 이렇게 망고 맛으로 너무 맛있게 먹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메가 비타민 C 2000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건의를 들어가지고 좀 메가로 먹을 수 있게끔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2000이 나왔어요. 2000. 2000이니까 아까 100mg 대비 20배죠. 20배. 20배가 들어있는 이제 제품인데요. 요것도 레몬 맛이에요. 레몬 맛. 너무 또 맛있고요. 상큼해요. 요것만 한두 포 정도 이게 우리 500ml 그 심청수병에 넣어가지고 먹어도 그래도 이건 레몬수 먹는 것처럼 너무 상큼하더라고요. 7가지 부원료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부원료. 그래서 맛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메가 비타민 C 2000을요 하루에 한 4포 정도 먹어요. 4포. 둘둘 해가지고. 그러니까 8000ml 정도 먹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이제 조금 몸이 좀 피곤한 것 같아. 그러니까 8000ml 일단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오늘 좀 피곤해. 또 아니면 오늘 조금 목이 좀 아픈데 내일 감기 들 것 같은데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한 3포 정도 2, 4, 6, 6000ml 정도를 다시 또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물 조금 해가지고 딱 털어놔요. 그러면요 개운해요. 그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먹었을 때는 설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때 먹으면 좀 설사할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근데 좀 몸이 안 좋고 이럴 때는요. 비타민 C 뭐 그렇게 좀 많이 먹어도
얘들이 다 쓰이는 거죠. 몸에서 싸운다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비타민 C를 많이 활용을 하십시오. 특히 이천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정말 효과 좋습니다. 자, 보이차입니다, 보이차. 여러분들 즐겨 드시겠지만, 이 보이차가 정말 애터미에서 정말 명품인 것 같아요. 이게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중 복합 기능성이고요. 특허받은 발효 공정으로 보이차 추출물인 갈산이 35ml 이렇게 들어있어서 한 잔을 먹었을 때 이런 체지방 감소 효과가 굉장히 있다. 그래서 이게 운남성에서 추출한 보이차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체지방 감소 핵심 성분이 뭐냐면 갈산이거든요. 갈산. 그래서 보이차 34잔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게 애터미 보이차 한 포예요. 예. 요거 한 포만 먹을 수 있는 거를 이 보이차 34잔을 먹어야 되는 뭐 이렇게 먹을 수도 있겠죠. 계속 이렇게 먹으면. 근데 이거 먹는 것보다는 애터미 보이차 한 포를 먹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래서 인체 적용 실험을 해봤더니 체중 감소가 확인이 됐고요. BMI 감소 확인, 내장 지방 감소 이런 게 확인이 되고 콜레스테롤 감소가 확인이 되고 허리둘레 감소가 확인이 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요게 또 올라가더라. 그리고 섭취 중단 4주 후에도 이게 다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이분이 막 이렇게 좀 수치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뭐 이런 고혈압도 있고요. 고지혈증, 이런 콜레스테롤 높고 중성지방 높고 이랬는데 막 고민을 하길래 제가 보이차 그러면 하루에 당신은 좀 중증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몸도 막 뚱뚱했어요. 그래서 보이차를 오전에 한 포, 애터미 보이차, 오후에 한 포에서 하루에 한 두 포 정도를 물에 타서 한번 드셔보세요 하니까 우리 애터미 심청수 1.2리터에 두 개를 타가지고요. 자기 하루에 할당량이다 이러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계속 들고 다니면서 먹더라고요. 먹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정상 나왔다고 이렇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맞는 거죠. 그죠? 한 달 정도만 두 포 정도, 그러니까 한 두 배 정도 먹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한 포 내지 두 포 이렇게 본인이 한번 가감해서 드셔보십시오. 나는 정말 살 좀 빼야 되겠다. 그러시면은 좀 한 두 포 정도 이렇게 드셔보세요. 그래서 이 BMI 수치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이차는 정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적으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기름기 있는 거 먹었을 때 후식으로 우리가 드셔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보이차 타가지고 한 잔 마시면 너무 좋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브닝 케어 4종인데요. 저는 정말 저의 인생템, 이게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제품을 한 가지 꼽자면, 이브닝 케어 4종인 것 같아요. 요 이브닝 케어 4종도 사실 쓰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요, 요 장을 펴 놓으시고, 500원 정도의 동전을 요렇게 손에다가, 손등에다가 짜라드리면서 요거를 가지고 또 아까 우리 배웠던 원투 차차차로 우리 사장님들 얼굴에 하나 원투 차차차 하면서 한번 발라보실게요 하면서 요렇게 원투 차차차 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체크 포인트 1은 요때 말씀 꼭 보셔야 되는 거는 혹시 2차 세안 하세요? 하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름은 기름으로 제거해야 되거든요. 우리 애터미 제품은 또 수용성 기름이기 때문에 물에 이렇게 딱 닿아도 물에 잘 녹아. 이렇게 겉에 이렇게 싸고 있는 그냥 뭐 겉도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 그 물에 닿으면 이렇게 좀 녹아버리는 기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름은 우리 얼굴에 하루 동안 이렇게 노폐물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서는 수분을 생성할 수는 없지만 수분 생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자꾸 어 내가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기름이 많이 이렇게 생성되는데 그런 기름들, 그리고 노폐물, 그리고 선크림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기름 성분으로 제거를 해 주셔야지만 제거가 돼요. 그냥 폼클렌징으로만 1차 세안을 하시면 기름이 제대로 닦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클렌징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폼클렌징으로만 뽀득뽀득 씻게 되면은 피부 겉에 있는 이 피지 막들이 또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너무 과한 클렌징이 되기 때문에 꼭 2차 세안으로 정확한 자극이 없고 이렇게
피부 관리샵에서 해주는 그런, 어, 클렌징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크림 타입인데요. 요게 얼굴에 그 온도와 맞으면은요, 오일처럼 변하기 때문에 그 오일이 변했을 때 충분히 불린 상황에서 오일처럼 변했을 때 원, 투 차차를 한 번 더 하시면서 롤링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얼굴에는 롤링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롤링 하시는 거 많이 하지 마시고 우리 애터미 디클렌징이나 또 필링 젤은 올려만 넣으시면 알아서 우리 피부에 붙어 있는 노폐물과 오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피부랑 이렇게 싹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롤링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원투 차차차로 피부 결 정리를 해준다라는 생각으로 요렇게 원투 차차차랑 계속 그렇게 습관을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산 추출물, 은행인 추출물, 녹차수, 그리고 당근 추출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식물성 유래 성분으로 얼굴 피부에 닿았을 때도 정말 자극 없는 저자극 딥 클렌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요것도 우리 그다음에 이제 어 이렇게 롤링을 다 하시고 나서, 오일리한 상황에서 티슈를 한 장 뽑으셔가지고요. 또 닦아보라고 이렇게 소비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렇게 쓱 닦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휴지를요. 딱 펴서, 이렇게 이불 펴듯이 딱 펴서 얼굴에 그대로 올립니다. 그리고 탭탭탭탭탭탭 하셔서 쓱 닦지 말고, 탭탭탭 하면서 딱 이렇게 붙였다가 떼어내시면 피부에 붙어 있는 오일 성분이 그냥 떨어지거든요. 닦여서 닦는 게 아니라 그 휴지에 붙어 있는 그 휴지랑 우리 피부랑 접촉을 시켜서 그 오일 성분을 떨어져 나가게끔. 그러니까 자극이 없게끔 피부 관리샵에서 해주는 것처럼 자극이 없게끔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쓱 닦으시면 또 민감하신 분들은 바로 빨갛게 올라오는 그런 피부 타입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꼭 이렇게 두드려서 이 클렌징을 어, 떼어내 주시면 게 또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요것도 똑같이 500원 정도 동전으로 쭉 짜러 놓으셔가지고요. 두 번 또 원투 차차차 하시면서 피부 전체에 이렇게 딱 펴 발라 놓으시면 돼요. 요 펴 발라 놓으신 상황에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지나시면요. 얘가 또 조금 약간 물처럼 제형이 좀 변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피부 겉에 붙어 있는 각질이 탈락되는 과정, 이게 좀 분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이 롤링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를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수용성이기 때문에 얘는 정말 또 민감한 수용성이기 때문에 땀이 조금만 나도 롤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롤링을 하게 되면 약간 이렇게 부드러운 지우개 같은 어떤 이렇게 좀 찐득찐득한 그런 성분이 이렇게 나오면서 각질 제거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민감한 수용성이기 때문에 땀에도 이렇게 얘가 녹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물기가 없는 곳에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얘는 스크럽제가 없습니다. 그냥 투명한 필링 젤인데 스크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크럽제가 들어있는, 알맹이가 들어가 있는 이 필링 젤을 사용해 주시면요. 조금, 우리가 피부가 민감해질 수가 있는 게 우리 이제 지금, 스크럽제를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동그랗게 만드는 어떤 그 기술력이 없대요. 그래서 정말 그 가까이서 보면은 정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겉으로 보면은 그냥 동그란 어떤 그냥 스크럽제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정말 이렇게 뾰족뾰족하거든요. 그거를 우리 피부에다가 이렇게 롤링을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또 끔찍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크럽제가 들어있는 각질 제거는 쓰시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불려서 자극 없이 사용해 주시는 우리 필링 젤을 꼭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정말 즉각적으로 톤업이 되고요. 수분 공급까지 되기 때문에 모든 피부에 정말 자극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정말 좋은 거는 사춘기 아이들, 정말 민감한 아이들, 그리고 남자분들이 사용해 주시면 남자분들은 이렇게 까만 지우개가 나올 수 있는 까만 칼국수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 이 필링제를 한 번도 사용해 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까맣게도 나오기 때문에 정말 얼굴이 이것만 사용해 주셔도 밝아진다. 그리고 요즘에 사춘기 아이들은 또 화장을 또 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클렌징 방법을 알려주어서 이 아이들의 어떤 피부를 좀 지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고 세 번째로 이제 폼 클렌징을 하는데요. 저는 우리 폼 클렌징이 정말 좋은 게, 정말 조금만 사용해도 풍부한 거품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풍부하게 수분 거품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짜라드리냐면 이 손바닥에 요 마디 한 뼘 정도의 그 이, 이 폼클렌징을 이렇게 좀 짜라드리면서 물을 이렇게 적시져가지고 거품을 한번 많이 한번 내보셔라. 그러면은 정말 풍부한 수분 거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갑자기 우리가 원투 차차차로 정말 이 피부 결 정리를 다 해드렸는데, 홈 클렌징으로 세수를 하고 오시면 빨갛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 번 또 짚어주셔야 되는 게, 이 거품으로 우리가 세수할 때도 피부 결 정리를 하면서 세수를 하셔라. 많이 문지르셔서 하신다고 해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이브닝 케어 제품이 불려서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불리는 과정에서 깨끗하게 클렌징이 충분하게 됐기 때문에 깨끗하게 우리가 빡빡 씻지 않아도 클렌징이 정말 잘 되었다. 그래서 빡빡 씻는 거를 조금 계속 습관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상황미수, 동중화초 계속 이렇게 식물성 유래 성분들이 나오는데요. 식물성 유래 성분으로 정말 자극이 없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브닝 케어 4종의 피로포 마스크팩인데 우리가 이제 그 관리샵을 가면 마지막에 이제 고무팩을 하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피부에다가 진정 효과와 그리고 모공 케어를 해주는 이 피로팩을 꼭 추천을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옥파우더 함유, 그리고 병풀 추출물, 자수정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모공 케어에 정말 효과적이고 진정에 효과적인 그런 제품이고요. 얘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물에, 이렇게 마르면 이렇게 피로팩이니까 이렇게 마르면 이렇게 딱 떼어낼 수가 있는데, 물에 넣으면 이렇게, 녹는 그런 제형이에요. 이렇게 녹는 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제형이기 때문에 공기가 통하는 소재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르면 웃거나 말하지 말라. 왜 그러냐? 주름이 생긴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발라놓고 우리 옛날에 이제 엄마들은 말도 안 하고 무표정으로 이렇게 있는 게 좀 무서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애터미 제품은 공기가 통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웃거나 말해도 주름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말 편안하게 저녁에 주무시면서까지도 마를 때까지 쫙 조임을 느끼시면서 모공 케어를 해주시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카톡 팩방에 초대를 하셔가지고 이 소비자 그룹으로 확산을 시키면서 우리 함께 돈도 아끼고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피부 세포 정말 우리 동창회 가서 내가 정말 애터미 제품으로 이렇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게끔 그분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관리를 해주다 보면 우리가 또 소비자가 또 그룹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또 프로모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2주 동안 인증샷을 찍으시면 새 제품 팩을 드리니까 이렇게 함께 팩방에 참여하셔서 피부도 좋아지고 새 제품도 가져가시고 수당도 받으시면서 이런 곳이 어딨냐 하면서 정말 또 애터미 마케팅 플랜까지 자랑해 주시면은 정말 즐겁게 애터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원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 좀 말은 어려운데, 속에 있는, 그냥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자연 노화가 내인성 노화라면, 외부 환경적으로 요인으로 생기는 노화가 외인성 노화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외선, 열, 그리고 스트레스, 음주, 활성산소 이렇게 과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생겨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노화라고 하는데 특히 오늘은 1번 자외선에 대한 광노화에 대해서 배워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요런 이 트럭 70대인 노인 남성의 69세의 남성의 얼굴 모습인데요. 한쪽으로만 열을 햇빛을 받아서 한쪽으로는 이렇게 주름이 축 처져 있는 이런 모습 그리고 한쪽으로는 그늘이 져 있어서 항상 창문 반대편 얼굴에는 이렇게 노화가 진행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자료 화면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요게 대표적인 자외선으로 인한 광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분 같은 경우에 조금 이렇게 뿌옇게 나왔는데 유럽 피부과 학회지에 나온 자료라고 합니다. 40년 동안 얼굴에만
선크림을 발랐더니 92세 여성의 뺨과 목 피부 상태가 이렇게 변화했다고 하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 자외선을 피하고 그리고 선크림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알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자외선은 세계보건기구가 선정한 1군 발암 물질이라고 합니다. 정말 좀 무시무시하니까 우리 요거를 피하면 피할수록 좀 좋을 것 같아요. 태양 광선의 종류와 자외선의 위험성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그 태양 광선은 아니에요.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는 자외선입니다. 그 중에서도 UV A, B, C 태양 그 광선의 파장에 나눌 수 있는 게 A, B, C인데요. 요게 UV라고 하는 게 UV라고 하는 게 이제 자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빛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보건기구가 선정한 1군 발암 물질이다. 강한 힘으로 피부 DNA까지 손상을 시킬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부를 공격하는 자외선은 자외선 A, B, C로 나뉘고 파장의 길이가 달라서 피부를 손상시키는 부위가 다르다고 합니다. 자,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다행히도 UVC는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오존층에서 이렇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피부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는 UVA와 UVB입니다. 요거 두 가지를 우리 피부에 닿게 되면은 홍반, 썬번, 일광 화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피부에 이렇게 조금 자극을 좀 줄 수가 있는데요. 특히 UVB 같은 경우에는 일광 화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UVA는 썬번이라 해서 자외선 노출돼서 빨갛게 되는 거 있죠. 잠깐 이렇게 빨갛게 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UVB가 정말 좀 강하게 된다. 그리고 홍반 같은 경우에는 UVB 요 부분을 조금 많이 UVB를 좀 많이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UVA와 B는 우리 피부에 직접적으로 일으키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UVA 같은 경우는 광노화의 주범이니까 피부 진피 하부에 침투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좀 피해야 되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크림을 보면요. PA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몇 플러스가 되어 있고 SPF 뭐라 뭐라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알고 보니까 우리가 피해야 되는 UVA와 UVB를 차단시켜주는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UVA 같은 경우는 PA 수치로 플러스를 나타내서 총 4단계로 나타내서 PA 수치가 플러스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차단율이 높다. SPF는 UVB를 차단하는 거. 기 때문에 50 플러스 그러니까 지수를 표시를 해서 50 플러스가 가장 높고 이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율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PA란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력이 강하다. SPF는 지수가 높을수록 자외선을 오래 막아준다. 차단력이 강하고 오래 막아준다. 이거 두 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A는 UVA, SPF는 UVB 두 가지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오래 차단할 수 있는 거를 수치를 나타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보시면요. 무기자차, 유기자차 두 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기자차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여기 약간 뽀얗게 발랐을 때 뽀얗게 되는 그런 선크림은 그냥 물리적으로 그 광선을 이게 반사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무기자차고 유기자차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라서 흡수한 다음에 들어온 광을 분해를 시켜서 차단을 해준다. 이렇게 에, 어, 두 가지로 이렇게 차단제가 나눕니다. 특히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주목해야 될 성분이 징크 옥사이드예요. 이거는 자연 광물인데요. 독성이 없어서 자외선 차단도 되고 보호막 형성도 돼서 징크 옥사이드로 선크림을 만드는 것이 대부분 이렇게 좀 주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무기자차를 활용한 징크 옥사이드를 활용한 무기자차가 대표적으로 되게 많다. 근데 여기서 또 보셔야 되는 게 혼합자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혼합자차는 또 뭘까 봤더니 혼합자차는 무기자차와 유기자차를 섞은 장점만 모은 선크림이다. 해서 우리 애터미 선크림에서도요. 무기자차가 있고 유기자차가 있고
혼합자차가 있어요. 요거 세 가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정리하면 무기자차는 물리적으로 우리 표피층에 하얗게 발라서 반사를 시켜주는 선크림이다. 유기자차는 흡수를 해서 분해해서 바깥으로 배출을 시킨다. 혼합자차는 두 개 다 합쳐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센스 애터미 선크림. 요게 정말 애터미에서 효자 상품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선크림 화이트가 있고 베이지가 있는데 정말 내 이 선택에 맞게 나의 어떤 취향에 맞게끔 고르실 수가 있는데 화이트도 인기가 많고 베이지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녹차, 썬백리향, 그리고 레몬밤 추출, 마시멜로 추출 이런 것들이 천년 오일들이 들어가 있어서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게 발리성 너무 좋게 나온 제품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풀 추출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정말 또 효과 좋게 쓰실 수 있는 혼합 자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또 새로 나오는 신제품인데요. 3월 19일 날 또 오픈이 되는데요. 프레쉬 선 로션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보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순한 무기자차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궁금한 점이 논나노 징크옥사이드 100%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논나노가 뭘까? 이게 논나노일까? 이게 뭘까? 이게 약간 이게 뭘까 하고 정말 좀 궁금해 찾아봤는데, 나노 징크옥사이드와 논 나노 징크옥사이드가 있어요. 근데 나노 징크옥사이드는 한마디로 나노화가 되었다. 징크옥사이드가 나노가 너무 잘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밀가루처럼 이렇게 좀 뭉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증상 때문에 얘를 코팅을 한번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코팅을 한번 시킨 이런 나노 징크옥사이드는 피부에는 그렇게, 이렇게 자극이 없다고 이렇게 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환경에 조금 노출되었을 때, 우리가 선크림 바르고 바다에 들어가거나 수영장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조금, 자연을 조금 해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에서 논 나노 이런 거를 좀 앞장서서 이렇게 마케팅하는 이유가 나노화가 되지 않아서 발림성이 너무 좋고 환경에도 너무 좋다. 그래서 요즘에는 요거를 비건 선크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또 안에 있는 성분들은 또 이게 채널 애터미에 올라오면 또 배워봐야 되겠지만 우선 논나노다. 이걸 앞장세워서 100%가 들어가 있다. 이것도 많이 없더라고요. 보통 근데 제가 논나노 검색을 해보니까 10%가 들어가 있어요. 뭐 20%가 들어가 있어요. 했는데 저희는 진콕사이드, 논나노 진콕사이드가 100%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역시 정말 제품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안에 있는 180ml로 정말 좀 가득 넣은 대용량의 어떤 선크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28,800원에 11,000 PV까지 챙겨갈 수 있는 넉넉한 용량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바를 수 있는 요거 한 가지만 딱 들고 다니면 모두가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기대가 되는 어떤 제품인 것 같아요. 자외선 차단제는 일상생활 중에 휴가 시에 또 광과민증에 그다음 선탠에 모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정말 실내 야외 오늘 이제 좀 집에 좀 있어야 되니까 안 발라도 되겠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스킨케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싹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 주변 콧대, 턱, 귀, 목, 팔 이런 것도 꼼꼼하게 좀 발림성 좋은 걸로 선택을 하셔서 딱 발라주시면 되고 특히 저는 유통기한 사용 기간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개봉 후에 12개월 안에 모두 사용하시면 좋으니까 매일매일 꼭꼭 발라셔서 노화로부터 조금 벗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